이론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차변해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를 작성할 때 원칙이 있었죠. 증가할 때는 내 자리에 적고 감소할 때는 내 자리에 반대편에 적는 것인데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차변해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비용의 발생입니다. 2번입니다. 신문기사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결산 능력을 갖추고 가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죠? 1번 경영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경영자입니다. 3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답은 4번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계산 문제네요. 다음은 항공상사의 6월 중 상품 매매 관련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선입선출법, 키워드는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 6월 말의 재고 금액은 얼마인가? 간략한 상품 재고장에 그림을 그려서 풀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날짜별로 6월 1일에 전월 2월 된 걸 먼저 적어보면 300개 곱하기 1,000원. 그래서 총 금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그 밑에 6월 15일에 사온 게 있죠. 여기에서는 200개. 그리고 3,000원에 사왔네요.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6월 20일에는 400개를 팔았죠. 그러면 출고란에 400개 적어주시면 되는데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00개가 여기 적혀있는 단가 2,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2,000원은 판매를 한 가격이고 여기에는 우리 회사가 사왔던 단가 1,000원 또는 3,000원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사왔던 게 먼저 팔렸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400개 중에 먼저 사온 이 1,000원 단가를 가진 게 300개가 있으니 400개 중 300개는 1,000원짜리가 팔린 거고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00개 중에 100개는 3,000원짜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30만 원. 6월에 다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의 개수는 지금 왼쪽에는 300개, 200개 해서 500개, 그리고 오른쪽에는 팔린 게 400개니까 나머지 100개가 남았겠네요. 이 100개가 이제 마지막에 사왔던 3,000원, 3,000원짜리 남았다. 30만 원 어치 남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금액이 6월 말에 재고 금액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적었던 이 30만 원을 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6월에 판매된 상품들의 원가, 즉 상품 매출 원가를 물어봤다고 하면 이 위에 적혀있는 이 400개에 대한 금액인 60만 원을 답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5번입니다. 항공상사의 건물 취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건물의 취득원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건물을 산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들을 다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건물 구입 금액 1,000만 원. 이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플러스 구입 시 중개수수료. 구입할 때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 자체가 구입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플러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물 취득 후, 취득을 한 다음에 납부한 화재보험료. 자, 이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보험료 등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금액을 1,0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더하면 1,030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6번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당기순 이익을 계산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식으로 기초 자산부채 자본, 기말 자산부채 자본 또는 이제 단기의 수익 비용 등의 금액들을 알려주면서 알려주지 않은 금액을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초 재무상태표 그리고 기중 손익계산서 그 다음 기말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그린 다음에 해당하는 위치에 금액을 대입해 보면 빈칸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적혀 있는 기초 자산, 기초는 1월 1일이니까 여기에다가 자산 위치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400만 원. 두 번째 적혀 있는 기초 부채 200만 원, 얘도 여기 부채 칸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200만 원. 기말 자산, 자 기말 자산은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800만 원. 그리고 기말 부채는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300만 원. 단기 추가 출자 금액 이건 제외하고 작성을 완료했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차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회계 원리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재무상태표의 차변에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부채칸에 200만 원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초재무상태표에 여기 빈칸에 있는 이
기초 자본은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말 재무상태표에서도 기말 자산이 800이고 기말 부채가 300이면 여기 빈칸 즉 기말 자본은 5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빈칸을 채운 다음에 우리는 하나의 이론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이론이 뭐냐면 기초 자본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나온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이라고 하죠. 그 손익이 이익이면 플러스 손실이면 마이너스 한 그 금액이 기말 자본 금액으로 나온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추가 출자 우리가 출자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 회사에 돈을 더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금액은 이 200만 원 있는 금액에서 100만 원을 더 넣으면 기말 자본 금액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자한 금액은 더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인출금 우리가 인출금은 회사 사장님이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회사에서 돈을 빼간 걸 얘기하죠.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인출금 이렇게 등식이 성립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자본 200만 원에 추가 출자 금액 100만 원이 있고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했을 때 500만 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200이라고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00만 원입니다. 7번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대손충당금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 1월 1일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20만 원이 있었죠. 그리고 5월 1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7만 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명된다. 자, 이렇게 회수불능으로 판명이 됐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차변에 적혀있던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던 금액을 마이너스 해주면서 이런 형태의 회계 처리가 진행이 되겠죠. 즉 5월 1일의 거래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에서 17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니 답은 3만 원인 1번이 되겠네요. 8번 한공상사의 단기 매출 관련 자료이다. 단기 총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출액과 순 매출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 꼬운 문제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 다음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빼서 쭉쭉쭉 진행이 되지만 문제 풀이상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만 적어보고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이 매출액이 순매출액이다 라는 점이에요. 순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순매출액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해당하는 금액만 대입해 주시면 문제가 풀리는데요.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금액은 총 매출액 이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 일단 하나씩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금액은 매출 총이익 12만 원.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순매출액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순매출액은 순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8만 원 8만 원은 매출 총이익 12만 원이다. 그러면 순매출액은 2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매출액 20만 원이 계산이 됐으니 이 순매출액 20만 원은 총매출액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금액이죠. 총매출액 여기에다가 매출 할인은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이 없죠. 매출 애누리 10,000원 그리고 매출 환입 2만 원을 빼면 된다. 따라서 총 매출액은 23만 원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어진 설명란에 기업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 판매와 관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부르죠. 그리고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이다. 이 1, 2, 3, 4번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답은 2번 급여이죠. 급여 외에 나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 등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정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 제가 작성해놨는데 잠깐 볼게요. 결산정리사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말수정분계라고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수익 비용 발생과 이연,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성급 비용 등의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그 분계들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소모품 정리하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것, 현금과 부조,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하는 것, 인출금,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는 것을 통해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기말수정분계,
결산 정리 사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지금 1번이죠. 차입금의 상환. 빌린 돈을 갚는 건 기말이 아니더라도 기중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건 1번입니다. 먼저 감독관 확인 번호는 SB 숫자 1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 문제이죠. 회계탭 눌러주시고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문제 자료 설명란 보면 거래처 발은학기상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내용이 변경돼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발은학기상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죠. 왼쪽 클릭하고 컨트롤 F 누르고 발은악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발은악기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사업자 등록증과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여기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수정해 주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는 다른 주소이죠. 그러면 우편번호 쪽 클릭하고 F2번 누르면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리고 강남대로 254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하는 주소가 이렇게 나올 거고 적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 여기 부분인데요. 이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으로 들어가셔서 4번의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소와 메일 주소를 수정해 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2번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하는 문제인데 여기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받으러온 명세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왼쪽에 받으러온 이 받으러온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회색 창으로 뜨는데 지금 밑에 설명란 보시면 또는 더블 클릭을 하면 다른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왼쪽에 받으러온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창으로 이동을 다시 했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내용들을 입력을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부분에서는 F2번을 누르면 거래처들을 검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악기왕국 그리고 만기일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이죠. 그래서 2022 0528 그 다음 어음 번호도 순서대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04 202 1111 81 23 455 666 엔터. 금액은 4천만 원이죠. 그리고 자수 1번 발행인 악기왕국 배선은 아니니까 빈칸으로 두시면 되고 발행일자 거래일자 같은 날짜로 2021 1118 2021 1118 그리고 어음 종류는 전자 지급 기간은 F2 눌러서 국민은행 그리고 강남 지점이니 강남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입력해 볼게요. F2 누르고 쉼터 그리고 만기일자는 2022 0715 어음 번호는 0042 0211 2221 2345 7777 엔터. 그리고 2천만 원 자수 발행인 쉼터 악기 배서인 없고 발행일자, 거래일자 2021 1222 2021 1222 그리고 어음전자, 지급기간, 국민은행, 강남 지점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ESC를 누르거나 창을 X 표시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거래처별 초기 2월 창으로 이동되면서 세부적으로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수행 2번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분기를 입력하는 문제들이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란을 먼저 보시면 문제 푸는 게 좀 수월할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를 세차하고 세차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를 세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유지비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금액과 날짜 확인해 주시고 3월 13일 차변에 차량 엔터 800번대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3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자료 설명에 대경팀 직원들이 야근 후 식사를 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의 밥값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라고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처리, 비용 발생,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대변에는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데 상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상품 외에 어떠한 것에 지출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카드 결제했을 때 여기에 거래처는 우리가 밥 먹은 마찬들이 아니라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날짜는 4월 11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15만 6천 원. 4번 대변 미지급금,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거래대금 중 5월 12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5월 12일에 계약금을 줬는데 그거 차감한 금액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서 상품을 구입한 회계 처리를 보고 있네요. 이 날짜를 치고 들어가서 계약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5 엔터, 12 엔터. 그리고 선급금으로 차변에 지금 이때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방스아키 금액 40만 원을 미리 줬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될 날짜는 지금 5월 27일 구입한 날짜죠. 5월 27일 이때는 이 선급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선급금 망스 40만 원 그리고 우리가 구매한 상품의 가격은 지금 첼로를 400만 원어치를 구매했죠. 차변의 상품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이 400 중에 4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360만 원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입력해 보면 3번 차변 상품 금액은 400만 원 4번 대변 선급금 거래처 망스악기 4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 망스악기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36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연구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파이오니아 소프트웨어를 인디아 악기에 2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다음 달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매각 직전에 자산 내역을 보여주는 걸 보니 계정 과목을 소프트웨어라고 적어놨다. 그리고 매각 전 장부 금액은 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으로 차변의 소프트웨어 2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그러면 얘를 소프트웨어를 팔았으니까 대변의 소프트웨어 200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을 때 우리가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지만 상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차변에는 미수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 6월 25일 차변에 미수금 거래처는 인디아 악기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소프트웨어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악기왕국의 단기로 대여하였던 자금 중 50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빌려준 돈 다시 받은 거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국민은행 적어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감소한 거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 단기 대여금 악기왕국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9월 2일 차변에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보통 그리고 5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악기 왕국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9월 10일 골드 악기의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을 전자화물로 수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분개를 해보면 우리가 상품 외상 판매 대금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차변에 적어놨겠죠. 이거를 어음으로 다시 받은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리고 골드 악기라고 적어서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어음을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그리고 골드 악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9월 10일 들어가서 차변 3번 차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골드 악기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골드 악기 다음 1,0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지금 수행과제 1번까지가 완료가 되신 거고, 자, 2번 보시면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자금 관련 정보는 우리 이 어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는 거고, 지금 입력하는 방법은 받으럼이 적혀져 있는 이 해당 줄의 저격칸을 클릭하시면 여기 밑에 F3 자금 관리를 입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F3을 눌러서 이렇게 밑에 창이 뜬 상태에서 여기 내용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내가 받은 거니까 보관 맞고, 자, 어음 종류가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전자어음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숫자 6번을 눌러서 전자로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를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004, 2022, 09, 101, 234, 0678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골드학기한테 직접 받은 거니까 자수, 그 다음 발행일자는 9월 10일 여기 발행일로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죠. 자, 만기일자는 이 지급기일자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022, 1210 그리고 지급은행은 그 밑에 있는 국민은행, F2 눌러서 국민은행, 그리고 지점은 강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는 창고 건물의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한 거죠. 보통예금 계좌가 감소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이렇게 쓸 수 있고, 신축 공사를 위한 계약금, 그리고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하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하시면 10월 25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보통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11월 4일 지방 출장을 간 박선주 사원으로부터 출장비 가지급금 추가 입금 요청이 있어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간 거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농협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 돈 나간 것에 대한 사유가 출장 간 사원의 출장비 가지급금 추가 요청이죠. 이 해당 박선주 사원이 다녀와서 정산을 할 때까지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임시로 써놓는다. 그래서 가지급금 박선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11월 4일 차변에 가지급금 박선주 금액은 13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농협이죠. 13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수행 3번 전표 수정 문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첫 번째 2월 6일. 자, 그러면 날짜 치고 들어가 볼게요. 2 엔터, 6 엔터. 자,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1월 3일 건물 수리와 관련된 미지급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월 3일에 치고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건물 수리를 해서 수선비라고 차변에 회계 처리를 했고, 우리가 상품이 아닌 곳에 외상 대금이 발생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차변의 수선비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걸 지금 2월 6일에 납부를 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혀있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차변에 적어서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상매입금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미지급금 이렇게. 거래처는 성진빌딩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금액도 맞고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도 맞네요. 외상매입금에서 미지급금으로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수정 문제입니다. 신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매출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날짜를 보면 9월 20일이네요. 자, 그러면 9 엔터, 20 엔터 이렇게 치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카드사가 국민카드로 되어 있는데 요거네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국민카드로 입력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F2번 누르고 삼성카드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수행 4번 결산 문제입니다. 자, 결산 문제 자료 설명란 보시면 수동인지 자동인지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동이죠. 그리고 단기대여금 이거는 수동이네요. 그러면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가서 입력을 하면 되니까 12월 31일 가서 입력을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 기관 경과분 미수이자,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보면, 단기 대여금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올해 기간이 지난 부분, 즉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인데 이걸 아직 안 받았다, 안 받은 이자가 56만 원이 있다라는 거죠.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돈으로 받지 않았어도 올해 단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회계장부에 수익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고 썼겠죠. 하지만 받지 않은 거니까 차변에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미수 수익이라고 56만 원 써주셔야 되겠죠. 해당하는 계정 과목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차변에 미수 수익 금액은 56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56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결산은 전체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서 날짜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되고 여기서 확인 또는 탭 눌러주시면 되고 이 위치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하는 요 입력 칸에다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말 재고액인 2,8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셔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가 지금 1번 수행과제에 끝나신 거고 2번 수행과제는 전체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날짜 12월 치고 검색하신 다음 우측 상단의 기능 모음에 추가 버튼 누르셔서 전표에 26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주셔야 수행과제 2번까지 끝나신 겁니다. 수동결산, 자동결산, 손익대체 분계 잘 됐는지 확인하실 거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다시 검색을 하시면 위에서부터 우리가 수동결산한 거 그리고 자동결산한 거 나머지 쭉 잘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수행평가 문제입니다. 1번 거래처 등록 조회 문제네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실무에서 작업했던 거래처 발은악기상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과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맞는 걸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대표자 성명 박은서 맞고 업태,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맞고 그 다음 사업장은 서대문구가 아니라 강남대로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은 예적금 현황 조회입니다. 전체 메뉴에서 예적금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12월 말이니까 12월 31일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 예금별 잔액을 확인하라고 했으니 여기 칸에 있는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씩 확인하면 국민은행은 맞고 농협은행은 맞고 신한은행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는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12월 말 거래처 받으러옴 잔액 그러니 12월 31일, 12월 31일 계정 과목은 받으러옴 110 이렇게 직접 검색하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거래처 다 검색해야 하니까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잔액란이니 이 금액들을 봐주시면 되고 악기왕국 맞고 레몬피아노 400만 원 맞고 쉼터악기 4천만 원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이번에는 미지급금 잔액을 조회하라고 했죠. 그럼 계정 과목 코드 부분만 클릭해서 253 미지급금 다시 엔터 쭉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국민카드 맞고 신한카드 맞고 BC카드 맞고 삼성카드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 조회이고 이번에는 골드 악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코드 바꿔서 검색해 주시고 이번에는 골드 악기만 검색하면 되니까 골드 악기만 다시 검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5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마지막 문제 16번입니다. 자, 12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죠. 그러면 251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코드 바꿔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검색해 주신 다음 잔액에서 가장 적은 거래처는 지금 이 레몬피아노이죠. 그러면 레몬피아노인 게 확인이 되셨으면 문제에서 요구한 번호는 거래처 코드니까 앞에 0 붙은 것까지 전부 다 00123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총계정 원장 조회 문제네요. 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셔서 월별 복리후생비 발생 금액이니까 계정 과목을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복리후생비 여기에서 발생한 금액이니까 복리후생비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 대변 이렇게 있을 때 발생한 금액은 이용 자리 차변에 적히겠죠. 즉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금액은 차변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이다. 2월 맞고 3월 맞고 4월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부터 19번까지는 일개표, 월개표를 조회하는 문제이죠. 자, 일개표, 월개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신 다음 5월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이렇게 입력하고 상품의 매입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컨트롤 F 누르고 상품 이렇게 찾아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상품은 자산이기 때문에 상품이 증가했을 때 차변에 적히겠죠. 총 매입한 금액인 여기 개에 적힌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즉 3,271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한 유형자산의 금액이라고 했으니 10 엔터 10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 유형자산이니 여기 유형자산인데 유형자산이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한 금액인데 여기 합계란에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개표 월개표에서 3월 한 달간 3월이니 3 엔터 그리고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자, 컨트롤 F 차량 유지비 찾으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의 금액이 적혀 있고 총 합계란에 적혀 있는 금액인 55만 7,500원 이 금액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7,500원. 21번부터 22번까지는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21번 문제가 상품 매출 원가 금액, 단기 상품 매출 원가니까 12월 이렇게 검색하시면 왼쪽에 있는 이 금액들이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상품 매출 원가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억 8,421만 5천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에 발생한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수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영업 외 수익 92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3번부터 24번까지는 전부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는 문제이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셔서 날짜를 12월 말이니까 12월 이렇게 검색하고 여기에서 미수수익의 잔액을 찾으라고 했네요. 컨트롤 F 미수수익 100만 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단기니까 왼쪽에 있는 금액인 100만 원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수금이네요. 그러면 미수금 그 밑에 있죠. 400만 원이네요. 그리고 25번은 선급금입니다. 선급금도 밑에 적혀 있죠. 152만 원입니다. 26번은 단기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 1억 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여기에 있네요. 53만 원입니다. 문제에서 무형자산 금액을 물어봤으니 무형자산은 여기에 있죠.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미지급금 금액은 이 금액이죠. 2,100 5만 1,200원. 마지막으로 자본금 잔액을 물어봤죠. 자본금 잔액은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회계정보 분석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인데 여기에서 전기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매출 총이익률의 계산 공식을 밑에 적어줬는데요. 전체 메뉴로 가셔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를 12월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왼쪽이 단기고 오른쪽이 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을 계산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해야 될 첫 번째 금액은 매출 총 이익입니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 이 금액이죠. 1억 5,800 적어주시고 그 다음 매출액은 3억이네요.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억 5,800 나누기 3억 곱하기 100 그리고 52점 땡땡땡 이렇게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답은 3번 52%가 되겠네요. 32번은 재무상태표를 조회하고 전기 자기자본 비율을 구하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날짜 12월 검색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을 봐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첫 번째는 자본 총계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억 2,470 자산 총계는 여기 있네요. 4억 9,130만 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491 300 000 더하기 100 하면 66점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 66%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